2024강 테이퍼링이라는 이런 얘기들 많이들 들려오고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테이퍼링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은 테이퍼링이 과연 어떤 것이냐? 자, 양적 완화 정책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양적 완화, 즉 시장에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인데 그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차 줄여간다는 얘기고요. 테이퍼링이라는 뜻이. 자, 두 번째는 저금리 시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런 물가가 상당히 많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가 망가진 부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자, 세 번째는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다는 얘기는 즉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정상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다는 얘기들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 촉진과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졌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돈의 가치, 돈의 가치를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테이퍼링 효과가 나타난다면 일단적으로 채권 매입이 줄여지게 된다는 부분들. 자, 그리고 테이퍼링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근데 뭐 테이퍼링 효과가 나타난다면 뭐 금리 상승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을 뭐 영끌해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건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테이퍼링 현상과 금리 인상의 경로를 한번 보자면요. 과거에서도 미 연준에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2013년도 5월에 발언이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한 7개월 이후에 테이퍼링 선언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테이퍼링 시작이 바로 한 2달 후에 진행이 되었던 부분들, 종료가 거의 한 1년 정도 가량이 진행이 되어 있었고요. 테이퍼링 효과가 한 1년 정도가 진행이 됐거든요. 돈을 회수하는 시기. 자, 그런 것들 보시면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도 5월, 저번 달이죠. 5월 달에 테이퍼링 얘기가 언급이 됐었고요. 테이퍼링 선언도 올해 12월 정도 예상할 수 있겠고요. 지금 경제 뉴스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테이퍼링이 2012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는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맞물린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기 자산이 재투자 들어가는 2023년도에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미국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보다 낮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미국 금리보다 조금은 높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0.25나 0.5 정도 항상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우리가 미국보다 조금 더 앞서서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데 테이퍼링이 선언이 되고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테이퍼링 이 시기를 겪고 난 다음에 과연 금리 당연히 상승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했죠. 근데 주택 가격을 한번 보시자면 주택 가격, 미국 주택의 가격 지수는 계속 올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테이퍼링 효과와 그 만기가 되는 시점에 금리 인상이 나오는 이런 카드들을 생각을 하시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부분들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과거의 사례가 이렇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에서도 이런 테이퍼링 효과가 지난 이후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폭등했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수출 증감률이라든지 경제 활성화, 경제 정상화되는 부분들을 한번 보신다면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는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이렇게 점점점 2021년도 5월에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가서도 굉장히 높은 수출 증감률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볼 때는 소비 같은 경우에도 또는 소득 같은 경우에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자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 올해도 지금 현재 기존 물량들보다 상당히 절반 정도도 수준으로 좀 내려왔는데 이보다도 더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더욱 더 가중화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고 지금 물량이 나올 수가 없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입주 물량 즉
공급할 수 있는 물량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부동산 시장, 특히나 이 부동산 시장의 자산 시장은 더욱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과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안다면 미국 첫 금리 인상 시기 이후에 좀 부동산에 좀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실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2021년도, 2023년도까지는 적어도 계속해서 자산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무주택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비과세 충족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좀 실거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하루빨리 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공급과 수요가 현저하게 불균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상당히 불균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매수를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자, 앞으로 향후에 2023년도에서 2024년도까지는 안정적인 자산이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주택자이신 분들 또는 투자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근하셔도 좋을 만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